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이 관련해서 의혹을 세상 밖으로 알렸던 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망 교사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교사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기교사노조의 황보미 교권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산우주 교권국장입니다. 네, 일단 좀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교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선생님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건가요? 선생님께서 원문을 직접 작성하신 거는 아니고요. 음, 서희초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이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이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좀 알리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글을 옮기신 거고요. 옮기신 글의 주요 내용은 당시 서희초의 분위기나 교실 상황, 음. 그리고 선생님의 업무나 또 선생님께서 생전에 민원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셨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서희초에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 뭐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학교 네네. 선생님이신데 이제 교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다른 커뮤니티에 이제 이걸 그러니까 알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현재는 경기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교사노조가 또 이제 대응에 나선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이 선생님도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조사까지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이 선생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옮긴 글로 선생님이 고소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신 상황이라서 많이 음. 당황하신 상태고요. 네.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 선생님이 일반 커뮤니티에 요 내용을 알릴 때 어디까지 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생의 학부모잖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고소 네네. 고발을 했다라는 분이 그럼 연필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렸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필 사건의 학부모로 추정을 할 뿐이고요. 네. 그분이 확실히 맞는지는 경찰에서도 밝히고 있질 않아요. 네네. 추정이긴 그리고 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글의 내용도 연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건 아까 언급이 전혀 말씀드렸듯이, 네, 없었습니까, 그러면? 네네, 언급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럼 이게 그 이 선생님도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선생님 혹시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입장이 어떤지? 네네. 네,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예. 본인은 그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유로 묻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글을 옮기신 거고, 그 네. 내용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누군가를 특정해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제가 이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모욕이랑 명예훼손입니다. 아, 근데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된다는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라고 그러니까 설령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부모가 누군지가 지금 특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피해를 입으신 분이 유명인도 아니시고 네. 특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무고랑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음.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선생님이 겪으셔야 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그 학부모가 지금 고소한 대상이 뭐 20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무더기로 지금 그렇다고 고소를 합니다. 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고소를 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경찰의 수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경찰 수사 결과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음. 이분들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닌가, 음. 그렇기에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이 누리꾼이나 교사를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사실은 서희초 말만 들어도 눈물부터 쏟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선생님 아픔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음. 고소 사건이 다시 또 알려지면서 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또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12월 말부터 전국 교사들이 서희초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진행됐던 수사 내용을 공개를 할 것, 그리고 투명한 재수사를 다시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희초 선생님이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순직 여부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네네. 언제쯤 그 결정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되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아직 그쪽으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정부는 지금 뭐 이 사망의 어떤 원인 이 부분 경찰 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결론이 나는 게 정말 저희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뭐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1인 시위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교사노조 차원에서. 저희 노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재수사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손 털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다 끝났다? 이렇게? 글쎄요. 또 나름 또 재수사를 다시 개시하시려는 또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누가 될까요? 아, 그래요. 그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후에 네. 그 전국의 교육청들이 교사들에게 소송비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번에 지금이 그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다른 경우라고 아마 간주를 할까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해당 선생님께서는 아직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시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업무상 일어난 일로 볼 것인가, 업무상 일어난 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실까에 대해서는 예. 교육청의 입장을 아직 묻지 않은 상태라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 저희는 어쨌든 무고하게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 좀 법률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아무튼 본질적인 문제는 교권 침해잖아요. 그리고 과제는 교권 확립인 거고. 그래서 뭐 교육청이나 정부 뭐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좀 뭔가 바뀐다는 걸 체감을 하세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저희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들 대부분이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저희 노조에서 교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담을 요청하시는 선생님의 숫자도 전혀 줄지 않았고 그리고 상담을 해봐도 내용을 보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무고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 침해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에요? 가장 많은 거는 악성민원인데요. 예. 그중에서 뭐 학폭 관련해서 선생님이 중재를 하다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 지도하는 과정에 학부모님이 불만을 품으시고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선생님께 뭐 상황을 물어보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자기 자녀 중심으로 강하게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아서 고충이 많으십니다.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왜 그렇게 대처하느냐 이런 항의성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네,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절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름을 뜨겁게 보냈는데 결국 네. 현장은 바뀌는 게 없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그럼 일선 교사 입장에서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말고 이게 네.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들이나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무의미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도 선생님들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내놨죠. 예를 들면은 뭐 민원 창구를 일원화를 하겠다. 네네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그렇죠.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아직도 선생님들은 학부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있고 단순한 민원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직접 와닿는 변화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법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보미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이었습니다.